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한 적 있으신가요? 회의 자리에서 말을 꺼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 순간. 밥자리에서 한마디 했더니 누군가 피식 웃으며 넘겨버린 그 기억.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느낌. 그 순간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달아오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어넘겼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무시를 당한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장면을 곱씹는데 무시를 한 사람은 그 순간을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는 받은 쪽에만 남고 준 쪽은 아무렇지 않게 다음 날을 살아가는 거죠. 이 불균형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맞받아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웃으면서 딱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제대로 구사하면 상대방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되려 민망해지고 스스로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말재주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검증된 인간관계의 힘의 역학을 이해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에서 존중받는 사람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데 막상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하면 목이 막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순발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사실 이건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압도 상태라고 부릅니다. 무시나 모욕처럼 자존심을 건드리는 자극이 들어오면 뇌의 편도체가 순식간에 반응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부위인데 이곳이 활성화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순간적으로 억제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잠깐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말문이 막히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참고 웃어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참고 넘기면 속이 상하고 나중에 혼자 곱씹으며 밤잠을 설칩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가 과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상황이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결과가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선택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방식 때문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참거나 아니면 맞서거나 이 두 가지 패턴만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터뜨리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반응의 타이밍과 온도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움츠러드는 것, 두 번째는 상대가 흥분하는 것입니다. 둘 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웃으면서 차분하게 그러나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를 건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예상했던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흥분도 없고 굴복도 없고 오히려 여유롭고 단단한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패턴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추게 됩니다. 바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순간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건네는 그 한마디, 과연 어떤 말일까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반박이 아닙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말도 아니고 잘난 척하는 말도 아닙니다. 핵심은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본인이 의식하기도 전에 그렇게 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 한 문장 웃으면서 건네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면 싱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안에는 굉장히 치밀한 심리적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발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상대의 말을 상대의 생각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건 아니에요 라고 반박하거나 아니면 그냥 웃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상대는 순간 자신의 말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오는 걸 느낍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심리적 충격입니다. 두 번째, 흥미롭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흥미롭다는 건 상대의 말을 틀렸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건 틀렸어요. 혹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라고 반응합니다. 그런데 흥미롭네요 라고 하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특이하군요 라는 뜻이 부드럽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화를 낸 게 아니니까 상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심리적 충격입니다. 세 번째, 웃으면서 말한다는 조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표정하거나 차갑게 말하면 이 문장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미소와 함께 건네면 상대는 이 말이 비꼬는 건지 진심인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판단의 혼란 속에서 상대는 멈춥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무시한 쪽이 감당해야 하는 침묵이 됩니다. 무시당한 사람이 아니라 무시한 사람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번째, 추가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라든가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라고 덧붙이고 싶어 하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에게 반박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고 멈추면 공이 완전히 상대 쪽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다음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원리가 합쳐졌을 때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심리적 방어막이자 반격이 됩니다. 화도 내지 않고 굴복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가장 품위 있는 방식입니다. 원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굳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마주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면서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직장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상황입니다. 회의 중에 의견을 냈는데 상사나 동료가 그게 말이 돼요. 라든가 그런 건 현실적으로 안 되죠. 라며 가볍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라며 수습하려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다음 발언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는 자신이 한 말을 갑자기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쏠립니다. 왜 흥미롭다고 했을까? 무슨 뜻일까? 하는 의문이 회의실을 채우는 거예요. 그 의문의 무게는 무시한 사람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사이에서의 상황입니다. 가족 관계에서의 무시는 더 복잡하고 오래갑니다. 명절 자리에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 라든가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몰라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오랜 관계에서 쌓인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다만 가족 사이에서는 여기에 짧은 한 가지를 덧붙이셔도 좋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더해지면 상대의 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게 됩니다. 흥분하지 않고 설명도 늘어놓지 않고 그냥 조용하고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이런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함부로 대하는 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가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임이나 사교적인 자리에서의 상황입니다. 친구 모임, 동창 모임, 동호회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 은근히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예전부터 그런 스타일이었잖아. 라든가 그 나이에 그게 가능하겠어. 같은 말들이요. 이런 자리에서는 특히 주변 시선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본인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웃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순간 멈칫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상대의 말이 어땠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혀 흥분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여유 있고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무시한 사람과 무시당한 사람의 위치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혼자 거울을 보면서 웃는 표정으로
이 말을 소리내어 연습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이 문장이 입에 자연스럽게 붙을 때까지 반복하시면 실제 상황에서도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뇌가 굳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이미 입에 익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멈추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를 쓸 일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무시당한 후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쉽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니까요. 그렇다면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크거나 지위가 높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게 뭘 이라든가 제가 잘 몰라서요 라든가 별거 아닌데요 같은 표현들이요. 이런 말들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그렇게 봐도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의도한 게 아닌데도 스스로 무시받을 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 대신 그냥 중립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요. 대신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괜찮고 이건 괜찮지 않다는 기준을 본인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분들을 보면 그 기준이 흐릿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불편한 말을 해도 그냥 넘기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참고 나중에 혼자 속이 상하는 패턴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경계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그건 좀 곤란한데요. 라든가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기준을 조용히 알리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걸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싸우지 않아도 태도 자체가 방어막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말의 양보다 질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많으면 그 중에 가벼운 말도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상이 가벼워지고 상대도 그 말들을 쉽게 흘려듣게 됩니다. 반면에 말수가 적고 할 말만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입을 열었을 때 주변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침묵도 하나의 언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자극적인 말을 해도 꼭 반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조용히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무시는 결국 상대의 말이 내 안에 꽂힐 때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에 대해 단단한 확신이 있으면 상대의 말이 꽂힐 틈이 없습니다. 물론 이 확신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를 저녁에 떠올려 보는 것,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서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겉으로도 드러납니다. 말투에서, 눈빛에서, 앉아있는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쉽게 무시하는 말을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감입니다. 존재감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따라오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조용히 달라진 게 있으실 겁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왜 굳어버리는지 이제는 아십니다.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바꿀 수 있는 한마디가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오늘 이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줄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 뇌는 감정 압도 상태에 빠집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잠깐 멈추고 참거나 흥분하는 두 가지 선택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차분하게 상대가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작동하는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을 상대에게 되돌려 보내고 그 말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뉘앙스를 부드럽게 전달하며 웃음으로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추가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을 상대에게 넘깁니다.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상대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직장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모임 자리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황마다 조금씩 변형할 수 있지만 핵심은 항상 같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애초에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경계선을 가지고 말의 질을 선택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쌓아가는 것. 이 네 가지 태도가 몸에 배었을 때 여러분의 존재감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게 아닙니다. 상대를 짓밟거나 복수하거나 우위를 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아도 될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매일 확인하는 것. 그게 이 모든 방법의 진짜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지위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관계없이. 존중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 보세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 말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흥미롭네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합니다. 하지만 10번, 20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날부터 여러분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께 공유해 주세요. 무시당하는 경험은 혼자 사귀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함께 알고 함께 달라지는 것, 그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